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지금 제 뒤로 수술실 같은 곳이 보이죠? 자, 사람을 수술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과연 뭘까요? 바로 해양보호생물인 푸른 바다 거북의 수술 장면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바닷가에서 폐구물에 걸린 거북을 구조를 하고 보니 이쪽 팔에 아주 심각한 부상이 있어서 수술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입원 중이고요.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하는 울산입니다. 자, 한 주간의 뉴스를 랭킹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랭킹 뉴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죠. 이처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나섰습니다. 울산 지역 6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대형마트 온라인 장터에서 소개 판매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상생 협약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울산 시티투어 테마형 코스가 재정비를 거쳐서 올 하반기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암각화 투어와 힐링 투어, 아름다운 달빛 여행 등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운행 코스 변경과 또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울산 시티투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궁금해지네요. 랭킹 뉴스 이번 주 3위는 울산 지역 예식장 업계가 내년부터 혼주가 하객에게 주는 답례금 봉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식장 업계는 답례금 봉투가 사라지면 식권 판매가 증가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밤늦은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많던 택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 이달 초 울산의 한 빌라촌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여성이 발견되기 1시간 반 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숨진 여성이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결정 통신사에 가입해서 근무자가 없는 야근에는 주소를 조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긴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여의도에서 네. 전철이 끊기 시간에 이제까지 회식을 하고 나가는데 택시를 1시간 20분 동안 못 잡았어요. 네, 그리고 종로나 광화문에서 정말 택시 잡으려면 그것도 1시간 넘어요. 택시가 없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울산은 안 그러지 않나요? 이게 수도권처럼 이제 택시 대란까지는 아니어도요. 최근 들어서 정말 이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이제 해제되면서 저녁 모임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이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다 마시고 한 12시쯤 이제 다 집에 돌아갈 시간쯤에 저 보통 카카오 택시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 택시 블루를 썼을 때도 약간 택시가 10분 넘게 안 잡힌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또 여기는 또 택시 잡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은 더더구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길에 무조건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이래갖고는 진짜 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오늘 남미경 평론가 이 택시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울산에서 왔다가 이제 택시를 좀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울산역까지 택시를 타요. 근데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삼산동에는 짧게 왔다 갔다 하는 택시는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멀리 가자고 하면 좀 기피하시거나 아니면 또 빈 차를 잡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이게 택시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그럼 일찍 들어오라고. 어디를요? 근데 이게요 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도 많고
밤에 이렇게 끝나는 분들도 많고, 예, 또 뭐 저녁 뭐 간단히 이렇게 야식 드시고 오려면 택시가 없어서 집까지 못 간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택시 잡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운행하는 택시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울산에 이제 운행하는 택시가 한 5,000대 정도 넘습니다. 5,000대요? 예, 이 개인 택시는 3,600대 정도로 크게 변함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법인 택시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울산의 법인 택시가 그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2,000대가 조금 넘는데요. 네. 이 기사가 1,7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400대 가까운 이제 법인 택시가 지금 이제 기사가 없어서 멈춰 이제 서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택시는 있는데 네.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에 택시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뭐 울산뿐 아니라 뭐 서울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택시하는 네. 분들이 배달에 통해서 배달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 2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네. 사실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택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이제 회사에다가 산업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사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달업이라든지 이제 대리운전 쪽으로 많이 지금 이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를 호출할 때 이제 네. 플랫폼 앱을 많이 앱 쓰죠. 네.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높은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예. 높아요. 예, 그래서 플랫폼 앱에 이제 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3.3% 정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달로 계산을 하면 법인 택시 기사분이 이제 20만 원에서 한 많게는 3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이제 최근에 승객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네.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앱으로 이렇게 택시를 호출을 했을 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가려고 그러고 또 맞아요. 외곽으로 너무 멀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예, 이게 참 이 손님 가려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네. 특히 이제 심각했을 때는요, 승객이 급격히 줄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콜을 받고 한 사람을 더 태우려고 사실은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가려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보면은 뭐 이 가나다 있어서 뭐 하나 쉬고 그다음에 두 대가 돌고 그다음 날 뭐 가가시고 쉬고 이렇게 하죠. 휴무라고 하나요? 휴무제 같은 게 네, 있었잖아요. 부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네. 이제 울산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 육부제라고 해서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예, 육부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제 개인 택시는 3부제라고 해서 네. 이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이제 기사 수가 줄다 보니까 울산시가 이제 연말까지 이제 10년시간에 한시적으로 이제 부제를 이제 해제를 했는데요. 네. 이 서울에서는 이제 부제를 해제하면서 한 10% 정도 택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운행하는 택시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 국토부에서 합승을 뭐 일부 뭐 이렇게 허용하겠다 네. 때문에 뭐 기껏 나온 대책이 합승이냐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뭐 택시 요금을 이렇게 탄력 있게 좀 이렇게 좀 올려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둔다든가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죠. 네, 이제 국토부가 이제 심야 시간에 한해서 이제 요금을 올려받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네. 그런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빠져나간 택시 기사분을 좀 유인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택시 기사분한테 직접 들어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타 지역에 비하면 울산이 턱없이 요금이 싸고 타 지역에 3,800원이고 이러면 울산이 그래요. 3,300원이거든요. 결국에는 거기 이제 수입 울산이 창출이 안 더 되는 싸요. 게 다 떠나는 기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이 택시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나으니까 그걸로 다 떠나는 건데 택시 요금 인상, 그리고 가스값 보조금 좀 늘리고, 그리고 택시를 살 때 이제 창업용자 지원금도 좀 많이 좀 줘서 인원을 많이 뽑아주면 좋겠고.
자,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은요? 예, 저도 최근 들어서 사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분들의 좀 고충을 듣고 나니까 네. 단순히 그냥 불편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빠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 네. 또 구가 여기저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서 이동도 많이 하는데 이 택시 문제만큼은 빨리 좀 해결을 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답례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결혼식장에 네. 가서 내가 봉투를 냈어요. 네. 봉투를 내고 뭘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식장에 가면 축의금을 내면 축의금 보통은 이제 답례품이나 이제 식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제 봉투에다가 10,000원 정도 들어간 답례금을 이제 보통 받죠. 제가 진짜로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안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할 때 뭐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다가 뭐 돈을 준다는 거야. 이렇게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어. 네. 그럼 이쪽에서 한 300 정도인가 뭐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 얘기를 한 2년 전인가 듣고 아니 세상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보통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저도 돈을 그렇게- 주고받는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안 먹으면 우산을 받는다든가 뭐 수건을 준다든가 하는 선물은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울산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울산이라든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식 문화인데요. 지금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 이 답례금은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 네, 이제 예식장업 협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혼주들이 이제 답례금을 주는 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아, 예식장 네. 협회. 예, 협회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례금을 주게 되면 이제 식당을 이용하지를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식장 입장에서 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 그렇지. 이제 네. 왜냐면 예식이라는 게 이제 그 식사 값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환불하는 문제로 또 이제 혼주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좀 막겠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네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소매치기 범들이 예식장에서 답례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걸 또.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을 줘야 되는데 빈 봉투를 주면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하고 답례금을 이제 편취를 하는 경우인 그 거죠. 앞에서 못해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예식업 협회 쪽에서는 이건 좀 진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식장이랑 혼주랑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계약 조건을 넣게 되면 사실은 따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내년쯤에는 이런 문화가 이제 보지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합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